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동아일보의 이기용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 내에서는 이제 대기자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이 이기용 기자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아침에 읽어보시게 될 그 칼럼인데, 이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끝없이 이어지는 김건희 수렁, 악순환 끊는 게 여당 새 대표 소명,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내임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임 당대표 후보자들이 합동 연설을 하고 TV 토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국내임이 차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이런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메시지, 그런 논의, 그런 경쟁, 이런 것들은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국내임을 지지하는 지지층이나 당원들, 그 다음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국내임에서 제대로 된 이 여당의 구심점이 나와서, 여당의 새로운 대표가 나와서 지금 현재 이 폐색이 너무나도 짙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여당을 개혁하고, 그래서 차기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든지 지지하지 않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지 지지하지 않든지 아마 다들 똑같을 겁니다. 차기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 차기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제대로 치러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 여당 지지층에서, 당원 포함한 그 지지층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대한이라는 구호까지 나오게 됐느냐, 어떻게 하다가 그게 대세론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제 너무나도 그게 굳건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위협하는, 혹은 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 연설을 하고 TV 토론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는데, 실제 다시 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그 기대치가 점점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 모습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실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여론조사를 할 때 저 사람은 약간 구태인 줄 알았더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한테 기대를 걸어도 되겠구나, 저 사람은 희망이 있겠구나, 저 사람은 뭐 용산에 그런 지시를 받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 저 사람의 어떤 그 정치적 경륜, 그런 경험으로 이 국민의힘 정말 잘 이끌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받아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 한동훈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머지 나경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이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그야말로 이 전당대회가 흥행을 할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한동훈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들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듯한, 오히려 이들의 지지율은 저기 그 국내임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구 경북에서조차 아주 처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받을까?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의문을 제기하시지 않겠지만, 그걸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주 이거에 대해서 신기하게, 왜 어디 아닐까? 한동훈은 왜?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칼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이 제 영상을 통해서 해왔던 얘기, 이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요지, 이런 핵심적인 주장들이 이 칼럼에 거의 다 지금 녹아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걸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로 현재 이 용산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 국내임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 국내임이 바뀌길 바라는 그 국내임 지지층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다 들어가 있다, 투영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새 국내임 대표에게 바라는 건 무엇일까? 친윤인지 반윤인지는 핵심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착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좀 척을 진 그런 사람도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친윤이냐 반윤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사실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이번 총선이 끝난 다음부터, 또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용산발 악재를 터뜨렸을 때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음은 뭐냐? 지금 현재는 뭐냐?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 의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고 저를 비판하신 분들조차도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정권 재창출이지 않습니까? 그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친윤 반윤 뭐 친한 반한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좌파 득세, 좌파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국민이 오로지 바라는 건 보수의 재건이다. 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들, 차라리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방법은 선명하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 핵심은 김건희 수렁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약간 김 빠지는 소리를 먼저 하자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바뀔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것, 글쎄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그 사이에 이런 류의 지적, 비판 꽤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비판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언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보는 유튜브에서도 아마 그런 비판을 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상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더 그런 모습들이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개선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김건희 문자 논란을 통해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지금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민심에 관심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분노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최소한의 그런 신용이라도 할 마음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벌써 비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바뀔 것인가, 앞으로 김건희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과 달리 정말 이 국정 수행을 제대로 원만하게 잘 이끌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는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장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은 그 사람들도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김여사 문자 파동으로 가장 심각한 데미지를 받은 사람 누굴까? 전당대회를 흔들기 위해 문자 유출을 기획한 이들은 한동훈 후보에게 타격을 줬다며 희희낙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저도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한동훈한테 한 방을 매겠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동도 없습니다. 타격감이 1도 없습니다. 다만 이건 그야말로 자충수다, 자살골이다. 정말 자기 몸을 해하는 자해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건희 문자 논란이 터지고 나서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까? 한동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올라갔으면 올라갔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올라갔으면 올라갔고, 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가 됐으면 됐고, 또 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 이재명 당과 조국 당의 그런 공세가 심화됐으면 심화됐지, 오히려 그들의 그 벌린 입 안으로 막 머리를 들이미는 꼴이 됐지, 절대로 한동훈한테 타격을 준 게 아닙니다. 근데 좋아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 정말로 그 모습이 가관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가장 심하게 데미지를 입은 사람은 대통령이다. 왜일까? 김 여사의 문자 및 평론가와의 통화 내용은 명품백 사과를 안에 총선 참패로 연결시킨 장본인이 대통령임을 강하게 암시한다. 자신은 꼭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반대 때문에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 말고 누가 여사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겠는가? 그동안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한 곳에는 좌파와 야당의 온갖 저열한 공작과 공세에 시달리는 심약한 부인을 더 이상 벼랑의 끝으로 몰아세우지 못하는 애처가의 처지가 동의는 못해도 짐작은 된다는 동정론도 혼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작 사과를 못하게 한 게 대통령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당시 사과라는 게 옳은지 아닌지는 찬반이 엇비슷하게 갈리는 문제가 아니었다. 상식을 가진 사람, 상식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 100에 99은 사과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내가
뭐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정말 부적절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 그 처신을 해서 이 국민한테 실망을 안긴 데 대해서 정말 사죄를 한다라는 그런 대국민 사과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권이 무너집니까? 그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떨어지고 이 보수 정권의 위기를 자초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국내외 총선이 어려워지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도 계속 탄핵 이런 얘기가 나오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당시 대통령 부부 주변 비선 라인들은 자꾸 박근혜 사과를 거론하며 사과하면 인정하는 게 돼 더 깊이 끌려간다면 사과 부작용론을 주장했다는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여러분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야 됩니다. 상식선에서 잘못을 한 게 있으면 잘못한 데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더군다나 그게 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정말 대국민 분노를 자초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가장 당사자가 먼저 앞서서 그 누가 제지하고 그 누가 만류하고 그 누가 거부하고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3자한테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나섰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대외 행보를 하고 그럴 때 그러면 다 뭐 당했다 물어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허락받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시청역 그 교통사고 그 현장에 간 것도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갔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기사가. 그런 거는 혼자 마음대로 다 해놓고는 사과는 대통령이 꼭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줘야 되고, 비대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사과할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꼭 그런 조건이 형성돼야 사과를 하는 겁니까? 자기가 정말로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끝까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 재발 방지 대책 그런 신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는 혼자서 그렇게 대외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실상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염증을 느끼고 실증을 느끼고 분노를 하면서 실망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현재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 의혹이나 침소봉대된 공세에 밀려 사과하면 사실로 인정해주는 역효과가 생길지 몰라도 명품백을 받는 장면은 촬영돼 온 국민이 본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백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그 자리에서 이 김건희 여사가 했던 그런 발언들, 정말 이 배신의 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 물론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는 정치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 어떤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뭐 남북 문제에 관여를 해? 그리고 또 뭐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윤석열 정권은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출범했지만, 그래서 그들을 뭐 위하는 척 신용은 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과연 정말 김건희 여사의 표현처럼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한 대통령의 배우자가 정체불명의 인사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1월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얘기 있습니까? 지금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이 가장 분노하는 건 아마 또 그런 지점일 텐데 사과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주변의 인식이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섬나라, 극단적 강경 음모론이 지배하는 외계 행성에 머물고 있음을 김 여사가 드러낸 셈이다. 역사는 권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멸의 길로 유혹하는 강경파의 발호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김건희 문자 논란을 두고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한동훈을 공격하고 이런 자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이 12.6의 발단, 단초를 제공했던 차지철과 같다는 그런 비난이 지금 현재 돌고 있습니다. 비판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마 사태 때는 탱크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차지철이 있었고 1987년 6월 항쟁 때는 명동 성당에 진입해 다 끌어내자는 강경파들이 있었다. 간신배들의 강경론은 심기가 불편한 권력자에게 바치는 최고의 아첨이며 동시에 자신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보신의 수단이다. 김 여사가 반대 때문에 사과를 못했다고 주장한 결과 세간에는 민심을 읽는 판단력이 여사가 대통령보다 나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돌고 있다. 사과를 거부한 채 어이없는 KBS 대담 발언으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좀 아쉽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중도 보수마저 등돌리게 만든 게 여사의 감정적 반발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고집 때문이라고 폭로한 셈이기 때문이다. 주군을 기쁘게 해주겠다며 꾸민 계략이 결과적으로 주군을 욕보인 것이다. 또는 만약 김 여사가 실제 사과할 의향도 없었으면서 주변 반대 핑계를 댄 거라면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 남편을 깎아내리는 비겁한 일을 저지른 셈이 된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깝든 결론은 같다. 김 여사와 비선 세력을 대통령에게서 분리시키지 않으면 정권의 추락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칼럼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서 이 김건희 여사와 그 다음에 비선 세력들을 분리를 하면 그나마 좀 괜찮아질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 지금 현재 칼럼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서술한 것처럼 결국은 이 김건희 문자 논란도 그 최종적인 책임과 그 원인은 대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 참패의 패인을 가장 큰 패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여러분들 2006년 당시부터 어떤 얘기가 떠돌았습니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종의 유행어처럼 떠돌았지 않습니까? 세간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이 분노하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갖다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 했다가 아니라 하여튼 그 원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걸 갖다가 확인해 보면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또는 아예 무관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었다.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 여사와 이 비선 세력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분리시킨다고 해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이제부터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이제 그만둘 수 있을까? 글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선 참패는 보수 진영의 국민이 내린 마지막 경고였다. 전당대회는 그 쓴 양을 마시고 처절히 다시 태어나야 하는 장이다. 그런데도 여사 문제가 문틈으로 연기 스며들듯 다시 등장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사 문제의 수렁에서 허우적일 것인가? 대선 선거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3년 넘게 잊혀질까 싶으면 터진 일이 반복돼 왔다. 상당 부분은 좌파 공작과 선동의 결과물이지만 김 여사 스스로 야기한 것들도 수두룩하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하고 통화를 안 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자기의 학력 이런 것들을 갖다 부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자기의 경력을 과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논문 제목을 유지라고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또 이 최지영이하고 통화 카톡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얘기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만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국민은 여사 문제가 터질 때마다 막연하게나마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다. 맞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관리를 하겠지, 통제를 하겠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이 자신을 찍어준 우파 지지층의 그런 우려, 걱정들을 알고 김건희 리스크를 관리를 하겠지라고 조금이나마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대는 점차 실현 불가능 쪽으로 기울었다. 정권 성공과 국가를 위해 사적인 모든 걸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의지도 공직관과 결단력도 대통령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제3자의 힘을 통한 해결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론의 수렴에 반영해야 하는 집권당 대표에게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이다. 물론 보수의 판을 깨서는 절대 안 되며 윽박질러서 될 일도 아니다. 설교하듯 교육해서도 안 된다. 밤새 술잔을 앞에 놓고 설득해야 된다. 정권이 살고 나라가 살고 보수가 살고 역사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처럼 여사도 소환돼 엄중한 조사를 받게 하고 만약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내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그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바뀌겠습니까?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정권 재창출이 되고 다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여사를 구해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집센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건 상대 의견이 옳다고 여길 때가 아니라 자기 힘이 현재에 뒤져 불리하다는 걸 절감할 때다. 권력자를 설득하려면 눈물로 호소하되 등 뒤에는 압박할 수 있는 칼자루를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정권이 처한 사면 초과의 상황이 그 칼자루다. 야당은 특검을 계속 압박할 것이고 곧 레임덕으로 관료 조직도 안 움직이게 된다. 보수층 다수도 등을 돌렸다. 야당은 여사와 관련해 뭔가 폭탄이 터지는 게 시간 문제라고 고대하고 있다. 온갖 인사나 농공 행상과 관련해 직간접 관련자들이 그동안은 쉬쉬했을 것이다. 자리라도 하나 구할까 해서다. 그러나 임기 중반을 넘어 자리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여사 라인의 국정조언, 인사 개입 의혹도 소지 자체를 제거해 놓아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당과 조국 당이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국정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 이게 바로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인사에 개입을 했다?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다. 국정을 사유하다. 이런 공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또 빌미를 제공해 준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정치권의 풍문들이 파다하지만 아직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걸 갖다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걸로 확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방어가 잘 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앞으로 방어가 잘 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김건희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 그 주변의 참모들한테는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마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양보에 친윤그룹과 여사라인의 내부 조언자 역할을 인정한다 치자.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준과 능력이 되는가부터 의심스럽다. 대선 때 전두환 관련 발언 논란 당시 개사과 사진을 내놓는 수준을 보라. 취임 초 연예인, 개인 SNS 홍보용 같은 여사 사진들을 내걸던 홍보 마인드를 보라. 당대표를 쫓아내는 방식, 연판장 돌리기도 마찬가지다. 남의 눈으로 내 행동을 바라보는 능력의 결핍, 한수합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 사냥감만 물어뜯는 단세포 수준 전략 능력의 결과물들이다. 새로 선출된 집권당 대표에게 나라가 처한 중대한 국가적 주제에 천착하라고 하기 앞서 우선적으로 대통령 부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하는 것 자체가 참담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대한민국을 지켜가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전체에 참으로 절박한 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게 바로 칼럼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정권이 출범한 지 이 2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 합치면 거의 지금 이제 3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3년인데 여러분들, 이 3년이 다 될 동안에 이 김건희 리스크는 관리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통제 불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폭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내임을 어떻게 개혁하고 어떤 정책들을 개발하고 어떤 이 지지 기반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김건희 리스크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 국내임 새 대표한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그게 참담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까? 얼마나 이게 대한민국 우파의 불운입니까? 정말 좀 짜증이 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TV 토론 보셨지 않습니까? 1차 토론 때 무슨 배신자론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지금 상황에서 무슨 배신자가 있습니까? 대체 정말 이 국내 기대와 신뢰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배신한, 그 국내 지지를 갖다가 배신한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배신의 정치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배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배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배신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칼럼이
분량이 좀 깁니다. 긴데도 어쨌든 지금까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읽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줄도 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